본명정국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본명정국이란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년태세, 우리가 옛날 사람은 띠라고 그러죠. 자신의 생년태세를 구궁에다가 입력을 시켜본 거예요. 자, 구궁은 여기가 간궁이다. 간궁인데 토의 성질이 있으니까 토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붙여봐봐요. 여기 토의 양의 성질. 여기는 두 개는 목이에요. 목의 양의 성질. 요거는 목의 음의 성질. 여기는 화의 음의 성질. 여기는 토의 음의 성질. 여기는 금의 음의 성질. 여기는 금의 양의 성질. 여기는 수의 양의 성질.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둬야 돼요. 고여사. 그 강조해서 하면은 이틀, 3일 잠잘 시간이 어딨어. 외워야지. 본인은 이제 현업에 써먹어야 되잖아. 다른 사람 잠잘 적에 본인은 깨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자, 여기 간궁은 토의 양의 성질. 그러니까 자신의 생년태세, 예를 들어서 56년생이다 하면은 병신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경자생을 한번 볼까? 우리 손은성 씨. 경자생이면은 몇 년생이에요? 중원갑자생이란 말이에요. 중원갑자는 1924년서부터 198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중원갑자생이다. 그러면 중원갑자 난에다가 경자를 이어봐요. 경자. 그럼 어디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것도 안 갖고 왔어요 또? 프린트 해드린 거. 응? 같이 봐요, 같이 봐. 그러면 거기 글자가 뭐가 쓰여 있어요? 남자 중원갑자에다가 경자를 이어봐요. 그럼 뭐가 떨어져요? 중원갑자하고 경자를 맞춰봐봐요. 예, 손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 손이란 말이에요. 손. 손은 목의 음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본명정국은 여기가 사잖아요. 손사방의 목국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는 뭐 사손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공부할 적에는 손사방이다. 여기는 괴공수리가 4번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 손사방의 목국이다. 자, 1960년 통춘정 경자생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손사궁의 목국이다. 태어나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알게 모르게 목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의 성질이나 토의 성질이나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제일 성품을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돈이 있다, 권세가 있다, 없다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성품, 됨됨이가 어떤가 하는 거는 토의 성질을 갖고 있느냐, 목의 성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의 성질은 뭐냐? 목이라는 거는 우리는 나무로 생각하지만 주역에서는 손괴는 스며든다 해가지고 입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목의 성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성품이 유순하면서도 처세에 능해요. 바람이라는 것은 문풍지가 요만큼 떨어지면 글리 들어오죠. 밑에 보면 바람이 들어오죠. 그래서 처세에 굉장히 능한 성질이 갖고 있어요. 본명적인 금인 사람들은 성질이 까다로워. 한번 틀어지면 오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본명정국으로 성질을 논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의 본명정국, 부인의 본명정국, 혹은 남편의 본명정국.
티격태격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 안 했지만 부부 사이가 티격태격 한다 하면은 여자들이면 남편 거, 남자들이면 부인께 본명정보를 봐봐요. 상극관계가 항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의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뭘 보는 게 이제 궁합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내가 누구하고 동업을 한다. 그러면 그 녀석 본명정보하고 내 본명정보하고 맞춰서 상극관계다 하면은 고생은 같이 하지만은 이득을 같이 할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부인하고 왜 자꾸 다투게 되느냐? 부인이 화인데 자신의 본명적은 금이다 하면 화가 금니까 계속 다투게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자, 문은 가운데서 나경을 놓고 봤을 적에 여기가 방향이 어떤 방향에 들어와요? 우리 요 방을 아파트라고 생각했을 적에, 응? 가운데서 봐야죠. 가운데서. 자, 이거 봐봐요. 전교서 이걸 보라고 보니. 그릇 저기가 될 거 손 들고 봐야 될 거야. 가운데가 거기가 아니지. 조금 뒤로 가야지. 좌우를 먼저 맞추고 그거 안 해도 돼. 가지 아라씨 녹화를 하니까 괜찮아. 녹음만 해도 해, 녹음만. 간방으로 돼 있어요? 네, 간방이에요. 예, 간방은 봐봐요. 4층에 축자, 간자, 인자까지는 전부 다 간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여사님 간방 맞냐고. 간방 맞아요. 예. 이제 보는 거 알았어요? 네. 문이 여기 있으면 어떠고 여기 있으면 어떠고 아 참나 아주 그냥. 그러니까 문이 지금 간방으로 들어와 있죠. 네. 여러분들이 요만한 아파트에 산다고 했을 적에는 가운데니까 거의 다 아파트의 거실 쪽에 가운데에 맞춰주게 돼 있어요. 거의 예외가 없더라고 보니까 내가. 여기서 봤을 때 이게 간방이라고요? 그렇지 여기서 가운데서 봤을 적에 무슨 간방이에요? 지금 북쪽이었는데. 북이 여기가 북쪽일 거야. 그래요? 예, 간방이 맞을 거야. 여기가 북쪽이라고 여기가. 근데 왜 까먹는 왜 그래? 아니 그 맞아요. 이게 좌우. 여기다 내가 좌우를 먼저 맞추고. 아니에요. 바뀌어요. 자, 저쪽으로 가야죠. 좌우 절로 가야 돼? 그럼. 이렇게. 이 하얀 게 이렇게 어쩐 이상한 걸 했어. 여기 간방이잖아요. 좌를 북쪽에다 놓고. 자를 북쪽에서 봐야 되구나. 내가 잘못 그게 아니. 그 방향은 간방이 맞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간 치고 잡아하고 똑같이 떨어지게. 자박 그렇지. 그렇게 떨어지고 걷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가늠자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축간이 축간. 습관이 축가라면 간방이야 간방. 추고 간도를 북쪽으로 여기 두 사람은 그걸 아시겠어 그게? 예? 요거까지 아냐고. 모르면 물어봐야지. 응? 바이가시 아나?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그 고여사는 몇 년생이요? 66년생이에요. 여자 1966년. 무슨 생이요? 병원이요. 병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원갑자의 병호하고 마주치면 어디가 더? 여러분들 봐봐요 책에. 간. 응? 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간이면은 간 팔궁의 토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도 토의 방, 본인의 본명 정국도 토, 그럼 비화가 되죠. 비화가 되면은 양택풍수애들은 흉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길한 쪽으로 보는 거예요. 명리에서는 복위방, 명리에서는 비견급제는 썩 길하다고 논하지는 않는데 양택에서는 비화방이다 하면은 그래도 길한 쪽으로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한다 하면은 우리 고요사처럼 토국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엔에서 생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득을 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본인들의 본명정을 따져서 수국에 들어간다 하면 토의 문에서 극하고 들어가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공부해서는 공부가 성취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방향을 집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야. 독서실을 옮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애들은 똑같은 전교 1, 2등 하는 녀석인데 한 놈은 이 독서실에 가가지고 공부를 잘 성적이 더 올라. 한 녀석은 불과 1, 2점 차이 되는 녀석인데 그 독서실에서 같이 공부해서 한 놈은 자꾸 성적이 떨어진다고. 그건 뭐냐? 문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야. 독서실 문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걔는 다른 독서실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도 집에 가서 해보란 말이야. 해봤어요? 여기도. 그래야 실용적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학문은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옛날 성인들이 다 밝혀놓은 거거든. 우리 사람들이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응? 자, 이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지?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는, 자, 이 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교실이지만 만약에 아파트라고 한다면 주방도 있을 테고 큰 방 작은 방이 있을 테고 또 욕실도 있을 테고 창고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그 방향마다 전부 다 기둥이 있다 이거예요. 그 기둥을 보는 것이 양택 구성법이야. 양택 구성. 그거는 이제 문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 이거예요 이제. 응? 자, 첫 번째가 여기는 첫 번째가 생기예요, 생기. 본궤에서 첫 번째가 생기인데 두 번째가 오기예요, 오기. 세 번째가 연년. 네 번째가 육살, 다섯 번째가 화해, 여섯 번째가 천월, 일곱 번째가 절명, 여덟 번째가 복의. 복위는 여러분들이 자평명리 사주에서 비견겁제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양택 구성을 붙이는 방법은, 자, 문이 지금 뭐예요? 축간인이죠. 축간인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간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간괴는 간상년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옆에다 이거다 써놓으세요. 지는 진하련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선은 선화절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는 이허중이니까 이렇게 되고, 곤은 곤삼절이니까 이렇게 되고, 태는 태상절이니까 이렇게 되고, 건은 건산년이고, 감은 감중년이다. 외우지 못하면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 구궁도에다가 여기다 붙여나가는 게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거기다 적어놓고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러면은 집안의 곳곳에 기륭방을 논할 적에는 출입문을 기준이다. 아파트는 그렇고 옛날 집은 뭐예요? 옛날 집은 대문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집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집이 있고, 그렇죠? 여기 대문이 있고, 요거 집에 또 들어가는 문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맨 먼저는 대문에서 출입문을 봐줘야 되겠죠. 우리는 아파트니까 출입문 하나만 보면 되는데 옛날 주택 같은 데는 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문에서 식구들을 받아주느냐 안 받느냐를 먼저 보고 대문을 기준할 적에 요거 안채 출입문의 방향을 또 봐줘야 되고 안채 출입문을 기준해서 이쪽 방 주방에 기둥을 논해주는 거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대갓집들은 문이 중문도 있고 손문도 있고 많잖아요. 무조건 90칸이 되건 30칸 집이 되건 정 가운데를 딱 기준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문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옛날 집은 다 울타리 쳤으니까 높은 저 옆에 동산에 올라가서 집을 딱 봤을 적에 그의 중심이 어디냐? 중심을 우선 딱 가상으로 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대감집이다 하면은 문에서 안에서는 오른쪽, 그렇죠? 밖에서는 왼쪽. 자, 쉽게 얘기하면은 그림을 잘 그릴게요. 자, 여기다 안채를 이렇게 앉혀놨어요. 여기 대문이야. 대문. 가운데가 여기야. 그러면은 안에서 오른쪽이라 했으니까 안에서는 오른쪽, 밖에서는 왼쪽.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 그럼 요 기준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건방에 들어가느냐? 곤방에 들어가느냐? 태방에 들어가느냐? 그렇죠? 만약에 태방에 들어간다면 뭐예요? 금의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문을 여기다 내서 다행히 그 대감, 지금 장관뼈들 하는 대감하고 대감 부인하고 생해준다고 하면 여기선 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대감 아들이 이제 이 집을 이어받았어. 그럼 대감 아들이 보니까 지하고 지 부인도 극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 어떻게 돼야 돼요? 문을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문의 기름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여기 전부 다 수순이 한 단계 쭉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급히 써먹어야 되니까 급히 진행을 해서 좀 이해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두는 거예요. 자, 우선은 봐봐요. 요거 똑같이 한번 봅시다. 자, 저 그림하고 똑같이 봐봐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가 들어와요? 간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는 어디가 들어와요? 군방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봤을 적에 여기는 간방이고 여기는 군방이 들어오죠. 같은 토죠. 비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집은 저렇게 했을 적에는 여기가 대문을 넣었으면 이쪽 구석에다가 안채를 앉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우선은 대문이 이 팔개방에 어디 해당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군방 그러면 토 비화가 되죠. 흉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본계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문을 기준에 본계가 간이죠. 간은 지금 간상련이라고 했잖아요. 자, 일상변이야. 일상변이니까 맨 위 거를 이거 변화시키란 말이에요. 이게 상, 중, 하. 일상변이니까 맨 위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방에 생계가 떨어지는 거죠. 생기. 이중변 옥이라고 했으니까 이중변 가운데가 변화가 되는 게 맨 위는 그대로예요. 가운데 양 밑에 그대로. 그럼 어디가 돼요? 여기가 오기가 들어오는 거죠. 오기가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삼하변 연년이니까 맨 위는 상연은 그대로 가운데 그대로
하효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고 그럼 여기 태방이 되는 거죠. 태방의 연년. 태방의 연년. 그 다음에 사중변. 바로 위로 올라가요, 이제. 사중변이니까 맨 밑은 그대로. 가운데를 변화시키려 했으니까 양을 음으로. 맨 밑에는, 맨 위는 음으로. 그러면, 네, 진방이 진방. 진방에 육살이 들어오죠. 육살. 그 다음에 오상변. 오상변에다가는 화해를 붙여라 했으니까 맨 위는 음이 양으로, 가운데는 음으로, 맨 밑에는 양으로. 그럼 어디가? 여기죠. 여기에 화해. 화해. 그 다음에 육중변. 천일이니까 육중변은 여러분들은 천의라고 해서요. 그 책에는 뭐로 돼 있어요? 천의로 돼 있죠. 예. 중국 책을 보면 전부 천의로 돼 있어요. 천의. 우리나라 책에 이놈들만 천의로 해놨더라. 천의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중국 책을 내가 한 10여 권을 보니까 전부 천의로 해놨어.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도 천의로 바꿔요. 육중변 천의인데 가운데를 바꿔 맨 위는 그대로 가운데 음을 양으로 맨 밑에 양으로 하니까 어디예요? 여기가 천의가 들어오는 거죠. 천의. 그 다음에 칠하변. 칠하변 절명이니까 상현은 그대로 가운데 그대로 아래를 바꾸라 했으니까 음으로 바뀌죠. 그럼 여기는 선방이 되죠. 선방이 절명. 팔중변 복이라고 했으니까 맨 위는 그대로 가운데 양을 음으로 맨 밑에는 음으로. 그러면 간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간에서 복의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화해방, 그 다음에 오기방, 육살방, 절명방에는 주방을 놔도 안 되고 주인방이 놔서도 안 되고 그걸 우리가 그래서 양택의 3요소다.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있겠지만은 첫째가 주인방, 둘째가 주방, 셋째가